바닥이 차가웠습니다. 69세 김순덕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뺨에 닿은 타일의 얼음 같은 감촉이었어요. 눈을 뜨자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코끝엔 달콤한 과일 냄새와 바닥 세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고개를 돌리자 보라색 액체가 타일 위에 번져 있었어요. 아, 스무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마시던 그 스무디.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어요. 박사, 저는 25년간 암과 면역의 작동 원리를 연구해온 장세훈입니다. 순덕 씨처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순덕 씨가 매일 마신 그 스무디 한 잔이 암세포에겐 최고의 식사였다는 걸 그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순덕 씨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자. 냉장고에서 바나나 2개, 사과 1개, 요구르트 1통을 꺼냈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대로였습니다. 믹서기에 재료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시끄러운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깼어요. 퇴직한 지 2년. 순덕 씨는 이제 내 몸 챙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채널은 빠짐없이 구독했고 기름진 음식은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스무디를 마신 지도 벌써 석 달째. 이렇게 먹으면 암도 안 걸린대.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라색 스무디를 컵에 따랐어요.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세 번째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컵을 쥔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컵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세상이 기울고 귀가 멍해지고 무릎이 꺾이고 그렇게 순덕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순덕 씨는 생각했어요. 나 뭘 잘못한 거지?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쓰러진 자신이 앞으로 또 이럴까봐. 순덕 씨의 몸속에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갈아 넣은 과일 속 당이 혈관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이런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당, 급변하는 혈당, 지친 면역. 암세포가 자라기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화면 앞 여러분, 혹시 지금도 순덕 씨처럼 건강을 위해 스무디를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과일 주스, 요구르트, 샐러드 드레싱. 건강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암세포의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순덕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도 지금 똑같은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타일 바닥은 깨끗했지만 보라색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과일이 가득했어요. 손을 뻗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렇게 될까?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식탁을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엄마. 2층에서 딸 민지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쿵쿵쿵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와르르 깨졌어요. 민지는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순덕 씨의 얼굴은 새하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엄마, 눈 떠. 나 봐. 민지가 엄마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찾았어요.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화면을 켰습니다. 119요? 저희 엄마가 쓰러졌어요. 숨은 쉬는데 정신이 없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순덕 씨는 희미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지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순간을 목격한 가족들의 공포,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건강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 그 충격은 평생 잊히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저혈당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환자분, 눈 떠보세요. 순덕 씨의 눈꺼풀을 열었습니다. 혈압 9060, 맥박 불규칙입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순덕 씨를 들것에 옮겼어요. 민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 엄마, 괜찮아질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심박수 모니터 소리. 민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엄마, 눈 좀 떠봐.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응급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커튼.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보호자분? 50대 중반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요.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환자분 혈당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스무디요. 과일 갈아서. 매일 그렇게 드세요?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드시면 당이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드시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커튼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 씨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민지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지야. 순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했는데. 민지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순덕 씨의 절망, 민지의 공포. 이 모든 게 정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씨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순덕 씨를 만났습니다. 25년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전해드렸죠. 오늘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가 살기 힘든 몸을 만드는 6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흡수되는 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빠른 당을 가장 좋아합니다. 빠른 당은 혈관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가고 암세포는 그걸 먹이 삼아 빠르게 자라거든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면역 저하와 직결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순덕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냉장고에 있던 과일 주스를 다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건 안 마실 거야. 박사, 통째로 먹는 과일, 현미, 콩류, 찐 고구마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당으로 바꾸세요. 주스나 스무디는 갈아버리는 순간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당을 드시나요? 두 번째는 고구마로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대표예요. 정상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받으면서
암세포는 급격한 공급을 받지 못해 굶주리게 만듭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추적 연구를 보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암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나레이터 이웃 이정자 씨 72세는 순덕 씨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고구마 반개를 찐 형태로 드셨습니다. 2주 후 변화가 왔어요. 속이 편해지고 오전 내내 기운이 나요. 껍질째 찐 고구마를 하루 1개 또는 반개 드세요. 군 고구마는 너무 달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찌면 단맛은 적당하면서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날 저녁 순덕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고구마 코너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노란 고구마, 주황 고구마, 보라 고구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박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3가지 색을 조금씩 담았어요.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번째, 고구마의 색으로 항산화력을 고르는 겁니다. 색깔마다 효과가 달라요. 노란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황 고구마는 비타민어가 많아 비정상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요. 보라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서 염증을 차단합니다. 색이 다른 고구마를 번갈아 드세요. 한 주는 노란색, 다음 주는 주황색, 그 다음은 보라색.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니 꼭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4번째는 브로콜리로 독소 배출을 돕는 겁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깨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 발표를 보면 브로콜리 새싹을 섭취한 그룹이 체내 발암물질 배출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나레이터 이정자 씨는 고구마에 이어 브로콜리도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한 줌씩 데쳐 드셨습니다. 3주 후 순덕 씨에게 말했어요. 순덕 씨, 요즘 아침에 몸이 개운해. 브로콜리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돼요. 물이 끓으면 넣고 30초에서 1분만 데치세요.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한 달 후 순덕 씨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아침 고구마, 저녁 브로콜리, 양배추 메모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5번째, 양배추로 위장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속쓰림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인돌 3카비놀 성분이 체내 독소를 정리합니다. 유럽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양배추 속 인돌 성분이 호르몬 관련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순덕 씨는 양배추도 추가했습니다. 저녁마다 데쳐 한 접시 드셨어요. 2주 만에 새벽에 속 쓰려서 잠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양배추도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2분 데쳐서 한 접시 정도면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 효과가 줄어들어요. 씹어 먹어야 침과 섞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6번째, 씹기 횟수가 면역을 살립니다. 천천히 많이 씹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올라갑니다.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 연구를 보면 한 입을 30번 이상 씹는 그룹이 10번 미만으로 씹는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 낮았습니다. 순덕 씨와 이정자 씨는 함께 실천했어요. 한 입 넣고 15번, 20번 씹기. 2주 후 2사람은 놀랐어요. 적게 먹어도 배부르네. 한 입에 1520회 씹는 연습을 하세요. 천천히 씹으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집니다. 6주째 되던 날 순덕 씨는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온 게 보였어요. 내가 달라졌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6가지 핵심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일상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덕 씨도 처음엔 막막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 5가지를 정리해드렸죠. 오늘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단식을 피하세요.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단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면역을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배고픔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대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순덕 씨도 한때 아침을 거르는 단식을 시도했었어요. 하지만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따뜻한 자연식으로 유지하세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기본 식재료로 구성된 한 끼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굶는 것보다 꾸준히 좋은 걸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특정 음식만 오래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해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를 기본으로 2대, 거기에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과 견과류를 추가하세요. 다양하게 먹는 게 답입니다. 3주째, 순덕 씨는 실수했습니다. 고구마가 맛있어서 새끼 내내 고구마만 먹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이정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자 씨, 나 어제 고구마만 먹었더니. 이정자 씨가 웃었어요. 순덕 씨, 다양하게 먹으래. 순덕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박사,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균형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 기름 조리를 줄이고 물 조리를 늘리세요. 튀김, 볶음 같은 기름 조리는 산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쌓이면 면역이 약해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순덕 씨는 예전에 감자를 기름에 볶아 먹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찌거나 삶아서 먹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요. 찜, 삶기, 데치기 중심으로 조리법을 바꾸세요.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네 번째, 한 끼만이라도 자연색으로 채우세요. 음식의 색이 곧 항산화 성분의 종류입니다.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이런 색이 살아있는 음식이 진짜 건강식이에요. 이정자 씨는 매일 저녁을 색깔 음식으로 구성했어요. 주황색 고구마, 초록 브로콜리, 하얀 양배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한 끼에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로 기본판을 구성하세요. 거기에 색 있는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8주째, 순덕 씨는 작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약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식단 바꿨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정직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주면 제대로 된 반응을 보냅니다. 5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면역은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 상태도 직접 영향을 줘요. 불안하고 화가 나면 몸속에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순덕 씨는 요즘 식사 전 1분 동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정자 씨는 하루 10분 산책을 시작했어요. 순덕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식사 전 1분 호흡, 하루 10분 산책, 자기 전 감사 일기. 이런 작고 쉬운 루틴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루틴이 쌓여서 면역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개월 후 순덕 씨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눈을 뜨자마자 몸부터 확인했어요.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꺼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황 고구마 1개, 브로콜리 1줌, 양배추 몇 장. 찜기에 물을 붓고 고구마를 올렸습니다. 치익김이 오르는 소리, 건강이 만들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20분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주황빛 고구마, 초록 브로콜리, 하얀 양배추, 알록달록한 접시. 순덕 씨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15번, 20번.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아침 먹고 있어? 민지가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응,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민지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3개월 전 응급실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혈색이 돌아왔고 눈에 생기가 넘쳤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치? 몸이 정말 가벼워. 순덕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그때 내가 119 불러줘서 고마워. 순덕 씨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세포는 빠르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우리 몸의 면역은 천천히 흡수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진 음식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어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몸이 달라진다는 극단적인 기대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고구마는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브로콜리는 독소를 비우고 양배추는 위장을 다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어느 일요일 순덕 씨와 민지는 시장에 갔습니다. 이정자 씨도 함께였어요. 엄마, 오늘은 무슨 색 고구마 살까? 이번 주는 보라색 차례야. 세 사람은 웃으며 고구마를 골랐어요. 장바구니가 알록달록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 씨는 딸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둘 다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만약 지금처럼 기름진 조리법, 달달한 음료, 빠르게 먹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몸속 균형은 계속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하루 한 끼, 색이 살아있는 자연식 한 접시를 만들어 보세요. 고구마 반 개, 브로콜리 한 줌, 양배추 몇 장. 이게 전부입니다. 그 한 접시가 여러분의 면역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실천해야 늦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세 가지 음식으로 만드는 7일 식단표를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완전 공개합니다. 더 이상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